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남편의 부기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무척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알아야 남편에 대한 그것을 올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남편의 부기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 여명의 자주에서 그 남편의 부기 등급 또는 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육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즉 부족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채워도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흘러나가는 재물복도 있을 것이며,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먼저 욕심과의 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기 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인즉 육칭법을 모르면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다시 말해서 남편에 해당하는 육친을 알아야만 그 남편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성이 남편이라는 보편적인 부분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주팔자라는 말은 사주는 8글자라는 이야기이다. 삼라만상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주의 간지 또한 천간과 지지가 음양으로 부부간을 한 주로 형성하고, 이것이 연월일시 사주가 되므로 8글자가 있게 되고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목화 토금수 오행이다. 그 오행은 음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10개의 간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사주팔자가 음양 오행의 10글자를 모두 채울 수가 없다.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8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2글자가 비어있는 불완전함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모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미완성일 뿐이고, 그래서 인간 완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입태월이 사주에 추가되므로 10글자가 되고 대운까지 추가가 되므로 글자 수로 따지면 12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 오행 10글자를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이 사주는 그러기 때문에 8글자가 아닌 12글자를 보고서 사주를 보게 된다 그래요. 사주 간명을 할 때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불로움의 법칙이 있고 도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글자가 넘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래요. 일반 명리에서는 입태월을 적용하지 않는 학파들이 많고, 이 음양 오행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입태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서 입태월을 찾는 방법은 월주에서 월간은 한 글자 전진하는 천간이고, 지지는 월지에서 3글자 전진하면 입태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령 월주가 병호라면 이 병화에서 병이라는 이 글자 천간에서 한 글자 전진하면 정화가 되겠죠. 이 정화가 되고, 이 오화라는 글자에서 3글자를 전진을 하게 되면 유라는 글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정유가
입태월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아직도 이 필자가 손이 온전치 못해서 이 전혀 글씨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번님들이 공부하시는 데는 모든 글이 다 여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필자가 글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이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월주의 중간 부분에서 정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맞아지겠지만 월주 이 부분에서 초창기나 후반부에 있는 사주는 입태월이 틀린다 그래요. 그래서 만세력을 펼쳐놓고 자기 사주 태어난 연월 일시에서 거꾸로 276일 이 법도를 사용해서 276일을 후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입태월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묘한 것이 태어난 그 부분, 그 날짜를 보면은 276일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입퇴한 날짜가 있게 된다. 그 날짜를 찾아라. 그러면은 정확한 입태월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조산할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날 수도 있다. 조산을 했을 경우 236, 246, 256, 266 이것은 날짜 수를 얘기하는데 이 끝허리 숫자가 육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는 그 법도는. 그래서 951, 276, 438 그 법도 천지인 법도에서 인간은 276 법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더 276일 이 부분에서 지났다면 태어나는 그 날짜들이 286, 296, 306 등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자기 자신의 태어난 날짜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방자와 사주 감명하는 사람의 긴밀한 정신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지인 삼재의 법칙은 영원한 우주의 법칙이자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는 정기신의 법칙이 참 진리이다. 그러므로 남편에 해당하는 육친성의 정기신을 살핀다면 잠깐 여기에서 아까 276 법도는 자기 태월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대운, 이 대운까지 써놓게 되기 때문에 12자를 보고서 감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자기 사주에서 정기신을 알아야만 남편의 부기 등급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귀천, 귀하고 천함의 등급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육친에 정기신이 온전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이미 신약하고 또는 사주가 편고하다면 남편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필자가 이곳에서 정기신이라고 말을 하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의 그 기초 공부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정기신에 대한 정확한 뜻이 설명을 또 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자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글이 많아짐으로 사양하는 바이고 정기신을 검색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만 내 사주의 정기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남편의 정기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주 12글자로 태월과 대운과, 여기에서는 대운은 포함하지는 않겠죠. 대운에서는 덕이 없었는데
덕이 있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대운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덕이 없었는데 대운이 바뀌고 덕이 있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육친 성향에서 그 말썽만 부렸던 자식들이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정말 새롭게 변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대운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정기신은 기초편에 있으니 이것을 살펴보시고 해당 육친의 시기를 아는 방법은 사주에 없애야 할 글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요. 내 사주에서 없애야 할 글자가 남편이 되었는가,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가 남편인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의 정기신을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인데도 관성이 없다면 남편의 덕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하는 글자의 관성인데 이 관성이 없다면은 남편의 덕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필요 없는 관살 태과 사주라면 그런 사주의 인수가 허약하다면 이 또한 남편의 덕을 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명식의 청탁과 순잡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청탁과 순잡을 간단하게 이러이러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시신을 파극하는 오행이 없으면 청한 것이고, 시신에게는 간지상생 천복지제가 되어 있고 유력하다면 순청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득세하거나 시신이 무력하고 형충되었거나 파극당하고 있는데도 시신을 구원할 약이 없다면 이것은 하천한 사주로 탁하다고 말하며 인생고가 심한 사주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요. 대체로 관성이 유력하고 시신에 해당하며 인수를 생하는 관성이라면 조상의 음덕과 남편과 자식덕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여명사주에서 남편과 남명사주에서 자식덕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관성이 유력하다면 직장 또한 양화하다. 또는 비겁이 왕성하다면 이때는 관살이 없고 식상이 유력하다면 남편덕이 양화하다. 그러나 쇠약한 관살이 있다면 이것은 없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이므로 남편덕은 양화하기 어렵다. 또는 관살이 허약해도 재성생 관성을 이루고 관성을 파극하는 식상을 제어하는 인수가 유력하다면 처덕과 남편, 부모와 자식덕이 있으므로 순청한 사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남편이 기여하고 본인도 남편의 덕이 있게 된다. 대체로 오행이 중화를 이루면서 청순하고 편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혼잡하지 않고 유력하다면 현모 양처로서 정숙하고 미모 또한 겸비하게 된다. 여명사주에서는 관성이 남편이므로 정편과는 한 글자만 필요하고 혼잡하거나 편중되어 있는 것은 흉하여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이하고 재혼, 삼혼을 하거나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경우로 작용하며 남편의 덕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은 남편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아내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 자식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 계속해서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공부를 그때 그 시간에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것만 보시지 말고 이것에 이어지는 이 남편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은 22번째 강의가 되고 23번째 강의에서는 어떠한 사주가 남편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명식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